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응. 우리가 저번에 봄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두 작품을 가지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질문을 했었잖아. 응. 나는 그 작품들도 그렇고 감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결국은 관계가 우리가 이런 허무함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나름의 답을 얻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럼 관계가 답이라면 어떤 관계가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하는 걸까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됐었어. 나는 너는 일단 어때? 우리가 질문 자체를 고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 그런 만큼 뭔가 우리 둘 다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조금 통일됐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이 많은 관계들이 내 삶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작은 배려로 내가 어떤 처했던 상황들이 조금 나아지는 경험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봄에 봤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작품에서는 조금 거시적인 삶의 방향성이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사람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이나 유지하는 법을 영화나 책 같은 것을 읽으면서 좀 다시 배워가고 싶어서 이 질문을 고르게 됐어. 너가 말한 것 중에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이번엔 조금 더 좁은 느낌에서 방법론이라든지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걸 짚어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도 그걸 의식하진 못했는데 뭔가 너가 방금 짚어주니까 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질문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너는 그럼 실제로 이번에 두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너가 초반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배우고 싶었던 점들에 대한 답을 좀 얻은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 영화랑 책을 보고 나서 조금 당황했어. 나는 영화나 책에 조금 본받고 싶은 관계,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가, 아, 나도 뭔가 저런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관계들은 너무 절망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우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일상에서도 관계라는 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 특히 그 영화 더 웨일에서처럼 갈등의 골이 이미 서로 간에 너무 깊을 때에는 서로 간에 갖고 있던 정만으로는 다시 좋아질 수가 없는 관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나름의 교훈이자 나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 나도 되게 공감됐던 게 처음 작품을 선정할 때는 약간 좋은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내가 봤던 것은 망한 응. 관계, 너무나도 많이 망가지고, 서로를 너무 좋아하지만 증오하는, 약간 애증에 가까운 관계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시선을 발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고 좋은 관계의 조건은 뭐 이런 거고 나쁜 관계의 조건은 이런 거다라고 좀 한정지어서 생각했는데 뭔가 그 관계라는 거를 그렇게 흑백으로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유연한 태도 이런 것들을 나도 이 작품 감상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 응. 그러면 영화랑 책을 보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나 장면이나 대사나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조금 발췌를 해왔어. 먼저 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볼게. 하밀 할아버지는 인정이란 인생이라는 커다란 책 속의 쉼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노인네가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뭐라 덧붙일 말이 없다. 로자 아줌마가 유태인의 눈을 한 채 나를 바라볼 때면 인정은 쉼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쉼표가 아니라 차라리 인생 전체를 담은 커다란 책 같았고 나는 그 책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왜 인상 깊었냐면
앞에서 말했던 거시적인 삶의 방향성이라는 내용과 조금 대척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골랐어. 하밀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이잖아. 그래서 관계를 이루는 사람 간의 정이라는 것은 삶의 특정한 시기에만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모모는 아직 어리고 경험한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로자 아줌마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마치 인생 전체를 담은 책처럼 느껴졌다는 그런 내용이잖아. 이것이 뭔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나 스스로도 떠올려 보게 되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 나는 이 문장을 책을 읽으면서 뭐 인용을 해놓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문장이었는데 너가 이렇게 읽어주니까 되게 우리의 질문이나 아니면 이 소설 전체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 맨 앞줄에 하밀 할아버지한테 모모가 묻잖아. 응,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냐? 맞아. 라고 물었을 때 하밀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단다 라고 하자 모모가 나는 울고 싶어졌다 음, 라는 그 문장도 너가 말한 아까 해석과 되게 비슷한 결의 얘기인 것 같아. 그만큼 뭔가 관계라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장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음, 그래서 너가 이 문장을 얘기했을 때 나는 오히려 그 앞쪽에 그 문단이 생각났던 것 같아. 음. 그럼 혹시 뭐 영화에서는 뭐 이런 비슷한 결에 너가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대사가 있었어? 아, 나는 딱 하나의 대사가 너무 내 뇌리에 박혔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 주인공 찰리가 얘기했던 내 인생에서 하나라도 잘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겠어. 이 대사였어.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증명을 받고 싶어 하는 찰리의 속마음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걸 보면은 소중한 관계는 영향력이 되게 큰 만큼 망가졌을 때의 여파도 너무 큰 것 같아. 찰리가 뭔가 그런 것의 여파를 굉장히 크게 받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 나도 찰리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였던 게 가끔씩 나도 관계가 망가지는 게 두려워서 조금 거리를 두거나 미리 피하거나 혹은 조금 틀어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영영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가끔씩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찰리의 인생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 정말 그 망가진 관계를 회피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마음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것 같아. 잘 음, 나가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너무 초라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시기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나갈 때 오히려 더 가까웠던 관계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너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어? 나는 그 아까 너가 위에서 한 말에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그 마음, 회피하는 마음이 담긴 대사가 떠올랐거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인생에 끼워 넣고 싶겠어. 음, 라는 그 대사가 사실상 그 망가진 관계를 찰리가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공감됐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얘기해준 문장들, 대사들을 다시 들었을 때 두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나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인상적이었던 건 뭐 특정한 대사나 문장도 있긴 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었을 일상들을 음, 묘사한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 찰리가 이제 몸이 힘드니까 다양한 보조장치나 뭐 쇠사슬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씻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모습들 아니면 로자 아줌마가 항상 관절염을 호소하면서 7층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사실 고통받는 장면이나 마찬가지잖아. 몸이 불편한 두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인데 나는 고통을 겪을 때는 굉장히 혼자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관계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 고통은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시간에 오히려 관계의 잔상들, 관계의 상처들이 남긴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장면들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나도 그 장면들을 보면서 찰리가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우울감, 자기 혐오를 많이 느꼈다는 게 그 장면을 통해서 더 보였던 것 같아. 특히 그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장면 중에 피자 배달부가 종종 찰리 안부를 물어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도망가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 그 장면에서 찰리가 그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절망감을 느끼고 폭식을 시작하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 가끔 찾아오던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준 영향이 찰리에게 너무 컸을 만큼 찰리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었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게 느껴졌어. 나도 너가 말했던 그 피자 배달부 장면이 되게 안쓰러우면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의도치 않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거잖아. 그래서 나도 내가 만약에 피자 배달부였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이런 고민들도 들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나도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우리 삶을 지탱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감상을 하고 내린 답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작품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관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지탱하는 관계라는 건 어떤 좋고 나쁜? 조건에 관한 게 아니라 시기에 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내 삶을 지탱하고 나를 살게 하는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어떻게든 내 세계가 돌아가게 하는 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나름의 답을 얻었던 것 같아. 되게 흥미로운 접근이야. 나도 너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시기라는 언어로 이렇게 키워드화 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그래서 말인데 더 뭔가 작품에서 나오는 특정한 관계를 예로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작품의 중심 관계가 엘리랑 찰리? 그리고 뭐 자기 앞에 생에서는 로자 아주마 모모의 관계잖아. 그래서 그 둘이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그냥 외형적으로도 이제 로자 아줌마나 찰리는 뭔가 되게 남들이 봤을 때 거북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서 뭔가 그 둘의 관계가 닮아 있기도 했고, 뭔가 애증,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반대로 그래서 너무나 미워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었어. 그래서 그 시기라는 건 사실 로자 아줌마와 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무수한 관계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엘리나 모모를 만나기 전이나 후에 만났던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건 사실상 엘리 그리고 모모 자기 옆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의 에세이라든지 엘리가 뭐 매일 찾아와서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찰리가 계속 삶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했고 뭐 로자 아줌마의 경우도 이제 모모가 말썽도 피우고 어떤 그런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모모랑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럼 모모가 해주는 말이라든지 행동들의 위로를 받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그 관계가 건강하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 맞아. 나도 그 모모랑 로자 아줌마의 관계, 그게 굉장히 굵직하고 너무 뭔가 무게감이 있는 관계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살짝 회피 성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못하고 나는 오히려 이제 모모와 로자 아줌마 사이의 굵직한 유대보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 그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자 아주머니가 맡아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는지에 눈길이 많이 갔던 것 같아. 그게 지금 내가 도달하고 싶은 지점이기도 해. 어, 나는 누군가를 연민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내 손아귀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것 같아. 특히 그 더 웨일에서 선교사가 처음에는 찰리를 조금 두려워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자발적으로 자기 찰리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찰리의 과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뭔가
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잡고 싶어 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관계는 엇나가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관계라는 건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생각할수록 그 반대로 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나는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가 지대한 관심을 쏟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옆에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잔한 관심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 이 정도만 체크하고 사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나도 너가 말한 그 얕은 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공감하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족, 친구, 연인,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비해서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일을 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라든지, 뭐 같은 이웃이라든지, 이런 좀 거리감이 어느 정도 있는 관계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너 말대로 사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게 이 사람을 아끼고 애정하니까 더 뭔가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반대로 그런 관계들이 역행하고 부작용을 낳는 경험을 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나는 좋은 의도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숨막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뭔가 중요한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런 경계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라는 마음은 좋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밀어붙이는 건 좀 좋지 않다라는 거를 너가 방금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시 되새겼던 것 같아. 나도 뭔가 이게 이야기가 돌고 도는 것 같긴 한데, 너가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 두 개로 명확히 나눌 수는 없다고 했잖아. 모든 관계를 그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근데 나도 공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뭔가 가까운 관계면 좋은 관계일 확률이 높겠지만, 뭔가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관계, 아니면 그냥 단순히 메일만 주고받는 사이, 뭐 구내식당에서 한번 마주치는 사이 이 정도인 사람들은 사실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별로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모든 관계에 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케어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 뭔가 내가 어떤 관계를 선호하는지는 있을 수 있지만 뭔가 나쁜 관계라고 해서 이 관계를 끊어내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이게 관계를 한 번 그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실 난 거의 다 끊어내게 맞아. 되는 것 같거든. 왜냐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작용과 반작용이 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도 너 말대로 좀 그걸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관계냐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는 그런 다정함? 이런 것들은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니까. 나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항상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겠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그 두 작품 감상하면서 뭔가 질문 말고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뭐 주제나 내용 같은 게 따로 있었어? 나는 뭔가 우리의 경험을 조금 공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 특히 관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떤 관계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게 돼가지고 상대방한테 처음보다 많은 걸 바라게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 너무 내가 참견하고 싶고 이 사람을 돌봐주고 싶어서 오히려 관계를 약간 틀어지게 한 적이 있어? 나는 관계를 대부분 좁고 깊게 형성하는 편이라 내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반대로 내가 너무 이 사람들을 아끼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나는 행동하고 말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 말을 안 듣게 만들거나 그 사람이 좀 부담감을 느끼게 하거나 했던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반대로 나도 한 번씩 그런 걸 경험을 했었던 것 같거든. 뭐 상대방은 되게 좋은 의도로 나한테 해줬는데 그게 나한테 좀 부담이거나 압박감이 온다든지. 그래서 요즘에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앞서서 뭔가 더 과하게 나가는 거 좀 자제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고 뭐 내가 그 사람의 엄마나 부모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되새기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래서 상대가 물론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얘기를 하자라고 뭐 대화를 요청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겠지만, 내가 뭔가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행동은 오히려 좀 독이 되거나 역효과를 내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음. 너는 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이랑 대하는 편이야? 나도 너랑 비슷하게 굉장히 좁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게 내가 장녀라서 어쩔 수 없이 내 동생들한테 너무 신경을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뭔가 어릴 때의 생각이 자꾸 나니까 얘가 조금만 뭔가 어려워 보여도 내가 어떻게든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막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얘가 어느 정도 큰 거야.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혼자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내가 조언을 굳이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구나. 얘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너무 이 관계에 집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방금 너가 이제 가족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던 게, 우리가 저번 작품에서는 일본 작품이었고 뭔가 가족 내에서 솔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 그런 솔직하지 못함이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관계에 부작용을 낳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아예 반대, 좀 서양의 관계 맺는 방식, 솔직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어떨 때 보면 좀 과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좀 솔직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사실 이 솔직함이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과한 솔직함은 그 사람한테 폭력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더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어느 정도의, 어느 선까지의 솔직함이 필요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나의 생각이지만 요즘 되게 화제가 되는 주제잖아. 저는 솔직한 편이에요 라고 하고 모든 사람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듣기는 했어. 나는 솔직하다는 명목으로 남에 대한 평가나 혹은 단정짓는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뭔가 과한 솔직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사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상대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있어서는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타인에게 어떻게든 해가 되지 않으려면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최대한 나의 판단은 배제한 상태로 상대방의 입장, 상대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였는지 이거를 이런 입장에도 열려있는 태도로 뭔가 관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 솔직함이 무례함이 되지 않으려면 너가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그냥 솔직한, 그러니까 뇌를 거치지 않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는 거는 난 그건 무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말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솔직한 게 정말 본심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러니까 더 웨일에서도 그렇고 자기 앞에 생에서도 그렇고, 인물들이 솔직하게 막 쓰듯이 내지르는데 그게 사실 본심이 아닐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미워하는데 그게 애정이라든지, 뭐 다신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솔직함이라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투명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 왜냐면 그 질문이 없으면 사실 진심도 전달되지 않고, 너가 말한 대로 방식이 되게 폭력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처를 주는 거잖아. 나도 본심이 아닌 말을 하고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는 너가 말했던 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데, 그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기준은 솔직함이 정말 내 본심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필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좀 더 성숙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관계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은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다면 뭘까? 나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나름의 답이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삶을 지탱하는 관계가 어떤 것이다라는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조금은 다른 방향이지만 충분히 통찰력 있는 답을 얻은 게 아닐까? 맞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너가 말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이게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나도 너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관계의 장벽이 되거나 우리가 시니컬하게 냉소주의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관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이번 감상이 내 삶이나 내 생각에 미친 영향이 되게 긍정적이고 컸던 것 같아. 그러면 끊임없이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우리 둘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괜찮은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음번에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뭔가 이번에 우리가 다뤘던 작품들이 되게 딥하기도 했었고, 좀 어떻게 보면 망가진 관계나 부정적인 관계 측면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좀 긍정적이고 밝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찾아보고 감상해봐도 좋을 것 같아.